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얼른 들어가 보시죠. 고고! 시작부터 훈훈하게 가보시죠.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출연자들에게 해준 선물이 화제죠. 헤일리 에드웰은 피플즈에 밝히길 벌써 4번째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받았다죠. 몇 번이나 생일을 함께 보내고 3년 반이 넘게 함께 일해왔는데 해마다 톰형은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보내고 화병이라든지 소소한 선물들도 줬다고 하네요. 폼 클레멘티에이프는 선물로 스카이 다이빙 수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톰이 강사를 찾아주고 돈도 내줘서 폼은 라이센스도 따고 심지어 톰과 같이 뛰어내리기도 했다죠. 물론 케이크도 받았는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매일 아침 조금씩 먹었다고 합니다. 톰과 오래된 우정 사이먼 페그설도 재밌습니다. 촬영 도중 쉬는 시간이 되자 톰이 배우들을 일제히 헬기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조종해서 바다 쪽으로 간 뒤 보트에 타고 케이지 안에서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투어를 제공했다고 밝혔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한결같은 톰형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톰형이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이런 선물 공세와 플렉스가 가능한 걸까요? 현재 추정 자산은 약 6억 달러. 중요한 건 출연료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으로 1억 달러를 받았는데요. 탑건 매버릭으로 거의 2억 달러까지 올랐으니 이번 데드 레코닝으론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톰형은 자기가 투자도 하고 영화를 직접 제작하니만큼 사실상 보상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의아하니 초반부터 톰 크루즈로 달리게 되네요. 이번엔 우주영화 근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간다죠. 기획이 공개된 건 2020년. 톰이 우주에서 영화적인 영감을 좀 받고 싶다 라고 밝힌 며칠 후 미국 나사 측이 톰이 우주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걸 발표해버리죠. 그리고 얼마 전 미션 임파서블 프리미어에서 You have your movie in space with Doug Liman. When are you headed out into space? You know what? I don't know yet. We've been working on it diligently and we'll see where we go. 이렇게 감질나게 대답했던 톰형. 그러나 나사에 따르면 톰 크루즈의 우주 영화는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될 것이며 첨단 로켓으로 쏘아 올려져 잘 찍고 귀환할 거라고 하네요. 뭐 이 형이야 로켓 없으면 점프할 형이긴 합니다. 감독은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더그 라이먼이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2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우주 영화 제작의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영화 바비의 프리미어 이벤트장에서 가수 샘 스미스가 논란을 일으켰죠. 자기를 16X라지 바비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왜 논란이었냐면 안 그래도 뭔가 제대로 보여줄 만한 자리였는데 너무 수수하게 입은 게 아니냐 라는 거, 판타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카니에도 너처럼은 안 입는다 등등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즘 샘이 탑티어 논란 폭풍러라 많은 이들이 파격적인 걸 기대했던 모양이죠. 뭐 바비처럼 입었어도 논란이 있긴 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마고 로비는 그동안 꾸준히 바비 인형인 인챈티드 이브닝 1960 패션돌의 경의를 표한 인형 룩을 선보여서 행사 때마다 복장을 보는 즐거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각종 바비 관련 제휴 상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브라질 버거킹에서 핑크 버거가 등장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모키한 핑크 소스라는데요. 오, 맛이 전혀 궁금하지 않네요. 으이야, 오랜만에 케빈 스페이시 소식입니다. 지금 4명의 남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까진 된 상태인데 얼마 전 런던 재판에서 상대 남성에게 로맨틱한 방법으로 접근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맨틱, 익숙하네요 왠지. 정확히 법정에서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린, 아니 아마도 내 쪽이 더 로맨틱하고 친밀하게 만졌습니다. 차차 성적인 관계가 되긴 했지만 그쪽에서 더 진도를 나가는 걸 원치 않아서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전 그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피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는 케빈 스페이시를 성적 포식자라고 불렀고 케빈이 운전 중에 중요한 부위를 만지며 유혹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케빈은 법정에서 20년 후에 그 남자가 날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무려 엘튼 존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건데요. 지난 월요일 재판에 모나코에 있던 엘튼 존이 원격으로 재판에 출두했고 케빈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엘튼 존의 파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케빈 스페이시가 몸을 만졌다는 것에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인물은 2004년 또는 2005년에 그 일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엘튼 존에 따르면 케빈 스페이시가 파티에 온 건 2001년 딱 한 번뿐이었다죠. 심지어 케빈이 개인 제트기를 타고 하얀 넥타이를 하고 왔다며 당시 복장을 기억하는 한편 파티 이후 케빈이 엘튼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엘튼 존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퍼니시도 케빈 스페이시가 왔던 건 2001년 파티뿐이라며 증거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케빈은 지금까지 4명의 남성에 대한 12건의 죄 모두 무죄라고 주장 중인데요. 만약 유죄가 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꽤 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이 모두 파업을 강행해서 난리가 난 가운데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AI에 대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리즘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은 결국 방어 인프라로 통합될 겁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관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루는 사람, 프로그래밍하는 사람,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별개의 존재라는 건 진짜 절망적이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명의 도구를 사용할 때는 책임 소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라면서 자기 견해를 밝힌 놀란 감독은 최근 파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작가들과 배우들이 호소하는 주요 현안은 AI가 엔터테인먼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일과 AI 문제는 결국 같은 데서 비롯된 것이죠. 네, 지금 배우 조합 파업으로 인해 오펜하이머도 배우들이 홍보 일선에서 빠진 상태인데요. 도무지 협상의 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오펜하이머 프리미어엔 배우들은 온데간데 없이 놀란 감독 부부만 홍보에 열심이었고, 심지어 디즈니의 헌티드 맨션은 모든 배우들이 프리미어에 불참해 감독하고 미키 미니마우스가 영화 홍보를 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조합 소속 배우들은 향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어떤 영화 촬영 및 홍보, 인터뷰, 심지어 SNS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 진짜 당장 내년이 암울하긴 하네요. 참고로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2도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란 감독에 대해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요. 놀란 감독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이메일도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고 각본을 쓰더라도 인터넷이 빠져있는 로컬로 작업하고, 그렇게 쓰여진 각본을 배우들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오펜하이머도 직접 각본을 들고 아일랜드로 가서 킬리언 머피한테 읽으라고 주고 자긴 킬리언이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최대한 아날로그를 지향하는 감독이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해 일침을 날린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결혼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영국 런던에서 윈블던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영국 왕실 로열 패밀리, 브래드 피트, 다니엘 크레이그, 톰 히들스턴, 앤드류 가필드, 아리아나 그란데 등 초호화 셀럽들이 와서 경기를 관전했죠. 그런데 잘 보면 아리아나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있고, 윈블던이라는 큰 이벤트를 보러 온 스타들은 이런 촬영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리아나와 남편 달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급부상한 것이죠. 근데 아리아나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모든 인스타 게시물에서 결혼 반지를 볼 수 없었고요. 그러다 올해 5월 결혼기념일에 키스하는 사진을 스토리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결혼이 위태로운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라고 쓴 이 순간 이혼 보도가 떴습니다. 1월부터 별거 중이라네요. 아리아나가 영화 위키드에 집중하고 있던 얼마 전 남편 달튼이 관계 회복을 위해 런던으로 향했지만 잘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별것 또한 달튼의 뜻이 아니었고 달튼은 화해를 원하고 있다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선 이럴 때 늘 친구 사이로 남겠다고 말합니다만 그보다 몇 달 안에 바로 다음 상대를 만나죠 라고 쓴 그 순간 달튼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보도가 올라왔네요. 아리아나는 이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도 이후 자기 SNS 계정에서 결혼식 사진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영국에서 변함없이 지내고 있고요. 바바라 팔빈과 딜런 스프라우스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5년간 사귀고 결혼? What are you doing? I'm fixing my tie. Am I Yeah, not but allowed? it's been for like 10 minutes. Then help me. Okay. Ask for help. You have a wife now. 두 사람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교회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딜런의 쌍둥이 동생인 콜 스프라우스가 신랑 들러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어우, 보기 좋네요 진짜. 인어공주 이후에 또 한 명의 디즈니 실사 프린세스가 일발장전됐죠. 백설공주의 레이첼 지글러인데요. 얼마 전 레이첼은 자기 트위터로 어릴 적 디즈니 캐릭터 복장을 입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백설공주로 캐스팅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캐스팅에 대한 무의미한 언쟁에 날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 사진을 공개한다. 누구나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든 아이들이 알면 좋겠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인어공주 에리얼을 연기한 할리 베일리도 정말 사랑해. 너야말로 완벽한 프린세스야. 라는 코멘트를 남겼네요. 이 영화는 내년 3월 공개 예정이지만 파업 때문에 당연히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연문설이 돌고 있는 모델 지지 하디드가 개인 전세 재테기로 케이맨 제도에 갔다가 공항에서 대마 소지 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행 전체가 구치소에 들어갔고 $1,000의 벌금을 낸 뒤에 석방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대마가 지지의 가방이 아닌 함께 여행을 하던 친구 가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비행기 티켓이 지지 명의라서 지지가 책임을 졌다고 하네요. 그런 지지였지만 인스타에 행복한 모습을 올리며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번엔 브로코너인데요. 마지막 순서로 셀럽들의 의외의 우정을 공개합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루이스 캐팔디와 배우 엠마 왓슨이 얼마 전 윈블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서로 상당히 친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라죠. 다음은 사라 폴슨과 페드로 파스칼입니다. 무려 수십 년 지기 친구라죠. 사라가 먼저 영화판에서 성공하고 페드로의 밥값을 사라가 다 냈다고 합니다. 요즘은 페드로가 다 사고요. 둘 다 뉴욕에 거주 중이며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부부인 줄. 그 다음은 드웨인 존슨과 톰 홀랜드입니다. 2019년 GQ 인터뷰에서 톰이 드웨인의 팬이라고 밝혔고 그 방 안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그의 신념이 좋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자 인터뷰를 읽은 드웨인이 메시지를 보냈고 미국에 오면 꼭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더 신선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드라마 DP2의 리뷰 영상도 팟캐스트 필름보이즈의 미션 임파서블 전 시리즈 대분석 특집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